안녕하십니까. 아웃스타그램의 이용입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맞이해서 신당 창당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당 창당 장명 가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몇 가지만 주의하면 우리도 때깔 좋은 정당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몇 가지가 뭔지 지금 같이 보시죠.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는 민주입니다. 52개 정당 중에 22개가 사용했습니다. 멀리는 민주정의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까지입니다. 워낙 민주라는 이름이 정당 이름에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무슨 추임새처럼 별다른 의미 없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선거의 승패에서도 별다른 경향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흔해 터진 단어는 키워드의 종주권을 확립한 민주계 정당이 아닌 이상 당 이름을 지을 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간 키워드는 14번 등장한 국민인데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키워드 등장 빈도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가장 성의 없게 이름을 지은 정당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2석을 얻은 조순총재의 민주국민당입니다. 공기맛 공기처럼 너무 안 특별해서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더불어라는 독자 키워드를 시도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새나 신처럼 새롭다는 접두어가 쓰인 정당은 12개인데 이런 키워드는 딱히 좋다거나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당 이름에 한국을 넣어서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85년 이후 정당 이름에 한국이 들어간 경우는 모두 6개. 안타깝게도 이 6개의 정당이 모두 다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계 정당 중에 유일한 메이저 정당이었던 신한국당은 굳이 따지고 보면 민주자유당 15대 총선용 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국민회의에 깨지고 과반을 잃었습니다. 다른 한국계 정당들도 다 여기저기 흡수됐습니다. 신한국당은 이때 정당 성명학적인 깨달음을 얻었는지 키워드 조합으로 당 이름 짓기를 그만둡니다. 한나라당 고유 브랜드로 15년 해먹고 새누리당 역시 고유 브랜드로 잘 지었다고 봅니다. 한국 안에서 정당을 운영하면서 굳이 한국이란 말을 넣어야 하는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민정당계 보수정당과 민주계 정당 사이에서 제3세력을 꿈꾸는 정당들은 국민 키워드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전여옥의 국민생각, 이인재의 국민신당,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심대평의 국민중심당, 정몽준의 국민통합21까지 포지션이 어떻든 간에 국민 키워드는 제3세력들이 좋아합니다.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제3세력으로 정계복귀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라는 국민코드 정당 이름을 사용합니다. 아마 메이저 정당에서 나온 사람들한테는 국민이라는 키워드가 가치중립적이고 참신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14번이나 사용되는데 말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제3세력인 안철수의 국민의당 역시 국민 키워드를 가져갑니다. 예외가 있다면 권영길의 진보정당이었던 건설국민승리 21입니다. 이 정당은 제3세력 화라기보다는 진보정당이 정치권 신입을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 후보가 대권을 향해 달릴 때 또 한 명의 비범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공화당의 허경영 후보는 현 국회의원 제도 폐지와 신세종대왕 시대로 대표되는 조선왕조 부활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관심 끌기에 주력했습니다. 허 후보는 자신이 직접 접수를 했는데 접수 시작 2시간 전인 어제 아침 7시부터 등록장에 나와 기다린 끝에 추첨으로 결국 접수번호 1번을 따냈습니다. 다만 새정치국민회의의 경우에는 국민 키워드를 쓰면서도 제1야당이 돼서 결국 정권교체도 했으니 모든 국민계열 정당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도 국민회의의 의자를 공유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당 이름에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제대로 통합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름에서부터 표리부동한데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쓴 정당은 모두 8개인데 아니나 다를까 잘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국민통합21은 정당 금지 키워드 통합과 한국에서 잘 되기 힘든 제3세력의 상징 키워드 국민을 같이 썼으니 역사 속으로 쓸쓸하게 사라진 것은 어찌 보면 예견된 수순인지도 모릅니다. 2012년 총선 민주통합당을 비롯해서 선거에서 연전 연패한 것은 물론이고 통합진보당은 분열 끝에 정당 자체가 강제 해산돼 버렸습니다. 민주계열 정당들이 통합민주당부터 시작해서 대통합민주신당까지 연달아 계속 말아먹으면서 통합의 저주에 피해 공양을 했습니다. 민주계열 정당에서 잠깐씩 썼던 대통합민주신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이름은 마케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름은 그 스크립트로 자동화해서 한 100개 정도 한꺼번에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스크립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새정치자유시민민주당, 새정치 하나로 새통합민주당, 친박통합민주신당. 대충 이런 식으로 수백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정당 이름에 넣는 것은 굉장히 상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연합, 연대 같은 키워드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다지 좋은 결말을 보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통합한국국민당 같은 정당이 있으면 폭망할 것을 미리 예견했겠지만 다행히 그런 정당은 없는 것 같고 현재까지 금기어에 걸린 정당은 국민의당이 유일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확실한 것은 통합 키워드를 들고 나오는 정당은 무조건 망할 거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오늘 아웃스타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즐거운 창당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